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와장창 TV를 끝내면서 조국 사태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정청의 협의회에서 우리 와장창 TV를 아주 열심히 모니터를 하나 봐요. 이틀 만에 바로 조국이 사퇴를 했습니다. 홍 반장님. 그나마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오래 갔으면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걷잡을 수 없는 경랑속으로 빠져들 뻔했는데, 네.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죠. 네, 네. 우리 뭐 저는 지난번에 출구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출구 전략의 가장 기본은 국민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권력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네. 한 말씀 해주셔야죠. 예, 저는 한국당 또 까야 되는데. 한국당 한 달쯤 더 가길 바랐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하고 나서 지금 뭐 한국당이 또 뭐 하는 게 없어요 보니까. 네. 어제 뭐 그저께 황교안 대표는 되고 오셔가지고 뭐 민부론을 또 이야기하시던데, 정의당은 민폐론이라고 이야기합디다마는 거기 갑자기 또 확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당이 지금 매스컴을 보면요, 네. 한국당이 마치 이겼다는 그런 성취감을 보이는 듯해요. 국민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번 사태가 한국당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당 의원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얘는 국민들의 승리라, 정의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방해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도취되어 있어서, 이번 조국 사태는 우리가 이겼고 이제 예산만 우리가 더 확보하면 된다, 이런 모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황 대표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산에 또 몰두를 하더라고요. 반론. 예, 뭐 어쨌든 한국당이 이제 주장을 했던 법치의 회복,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네, 네. 또 한국당의 승리라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만 싸우시고. 네. 어쨌든 국민의 승리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오려면 일단은 선거를 잘해야, 사람을 잘 뽑아야죠. 뽑아놓고 머리 아픈 것보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년 4.15 총선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TK 쪽에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대권 후보로까지 거명되고 있는 김병준, 홍준표 전 대표, 이분들이 과연 공천을 받아서 대구로 올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 홍 반장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원래 이게 대권을 정도 거론을 할 정도 되면은 중앙 무대에서 내 지역구를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구로 TK,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대구로 온다는 거는 정말 안전빵. 공천만 받으면 그 다음 선거는 할 필요도 없이 당선이 확정, 이런 곳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권의 이름이 거명되는 분들은 중앙정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이곳은 아니죠. 여기는 든든한 사람들이, 많은 세력들이 솟아 올라와야 되지, 중앙에서 대구로 내려와서 안전빵으로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면 공천 자체를 못 받을 것 같아요? 받고 안 받고,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황 대표하고 타협을 본다고 생각해요.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가 황 대표 아닙니까? 네. 근데 황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 지방에 가서 국회의원 빠지 하나 달아라 하는 것으로 협상을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또 반대입니다. 절대 대구 공천은 안 줍니다. 잠재적 경쟁인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의 그 당원이라든가 이 표선에서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잠재적 경쟁자를, 대구 경북에서 특히 잠재적 경쟁자를 황 대표는 더군다나 또 서울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절대 저는 김병준, 홍준표 전 대표인데
대구 공천은 주지 않을 거다. 준다면은 수도권의 험지에 보낼 거다. 네. 살아 돌아오면 어스카성 넣는 거고 네.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나 김병준 전 대표한테 비대위원장한테 공천을 주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다음 차기 대권을 보려면은 이번 총선을 잘 치러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보수를 끌어안는 뭐 무기가 사탕이 뭐가 있겠어요? 공천밖에 더 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은 뭐 이해관계자 뭐 오늘의 내부자잖아요, 내부자. 가지고 뭐 특별히 뭐 유리한 불리한 말씀을 드리기에 조금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다만 네. 저는 뭐 어쨌든 보수의 가치와 상통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분권론자로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결국은 지역의 그 대표를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는 측면에서 그 관점이 항상 제 1번 순위에 들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지역민의 또, 예. 지역민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 예, 공천에.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유승민 의원으로 네. 한번 가보죠. 동구을에. 예. 동구을. 예.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대구로 나오시나요? 뭐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구 출마를 공언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생물이니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출마할 거로 봅니다. 그 며칠 전에 영남대에서 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국당 후보하고 가상 대결에서 예. 뒤처지더라고요. 예, 영남대가 아니고 영남일보였죠. 영남일보요. 예, 영남일보인데, 죄송합니다. 예. 네, 네. 영남일보 잘못하면 화냅니다. 그런데 네. 뭐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제가 한국당 후보로 나와도 됩니다. 지금 대구 상황으로서는 아마 제가 또 막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지금 한국당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후보 누가 붙여도 떨어집니다. 당연히 지금 한국당 정당 지지율이 지금 그 대구에서 50% 60% 육박하는데 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구 전지에 거의 80%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전 대통령이 아무로 꼽은 사람이 다 퀴어리 됐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전부 박근혜 키드들 아닙니까? 근데 좀 듣고 보니까 약간 조금 기분이 그냥 무조건 한국당이면 대구에서는 된다. 이건 좀 우리 그 대구 시민들의 좀 수치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그죠? 지금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금 덧붙이자면은 지금 여론조사의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의 A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타당의 내지는 무소속의 이 사람하고 붙였을 때 어떠하느냐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유승민 의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릴 말씀인데 네. 자유한국당 공천을 누구를 줬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든지 그러면 그러니까 당하고 관계없이 네. 사람을 놓고 여론조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유승민은 바른미래당의 유승민하고 자유한국당의 누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결과는 안 봐도 뻔하게 나와요. 그게 잘못됐죠. 네.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데 그걸 지금 딱 집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네. 야권이 통합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든 제3의 신당을 만들든 간에 그 범위 내에서 같은 대등한 조건에서 누가 나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누구하고 바른미래당이 누구하고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래 묻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마 유승민 의원의 거취가 언제 결정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 내 그 비당급파 모임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입니다. 이 비상행동이 저는 나올 거라 보는데요. 12월 중에 창당을 하든가 어떻게 분당을 하고 한국당에 합당할지 이건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유승민 의원이 한국당 입당하기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친박 의원들 같은 경우에 유승민 의원이 합당의 전제 조건을 내건 게 탄핵을 인정해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개혁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 아마 개혁 보수의 길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탄핵을 인정하라는 부분은 그 상당수 친박 의원들이 유승민 의원한테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뭐 저는 연합 공천조차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의원보다는 황교안 대표가 손을 잡는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 뒤엔 또 안철수 전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 유승민과 손을 잡는 게 전제 조건이 사실은 안철수까지 이제 바라보고 하는 거겠죠. 보수 네. 대통합. 네. 자, 이제는 그 여당으로 가봅시다. 예. 우리 여당에 김부겸 예, 의원이 예. 있고 또 우리 조벤과는 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예. 김부겸 의원은 왜 이렇게 망가지셨나요? 지역에서 뭐 거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이 일단은 민주당이 지난번 2년 전이죠. 2년 전 아니죠. 지난해죠. 네. 지난해 지방선거 때와 당시 정당 지지율 자체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거의 한 40% 되었는데 4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뭐 20%도 간당간당할 정도로 물론 네. 수성구는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더 높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또 가상 대결에서 김부겸 의원이 한국당 후보 누가 나와도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성갑이 뭐 전에 김병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이 이제 험지라고 해서 출마하려고 그랬는데 수성갑이 험지가 아니고 요새는 양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김병준 의원하고 공천을 두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역의 어떤 보수층들의 네. 의견이 네. 어떤 쪽으로 몰려가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네. 또 아마 한국당의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네. 이게 네. 지역의 공천을 누가 주느냐를 TK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네. 대한민국이 다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렇죠. 공천을 얼마나 국민들이 한국당이 정말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신선하고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느냐 여기 따라서 대선 판로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김병준을 줘야 될지 조벤을 줘야 될지 그건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좀 거둘게요. 김부겸 의원 이분을 누구하고 대비해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나 홍준표 의원하고 대비해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네. 빠를 겁니다. 똑같이 대권은 주자의 한 사람으로 되었던 사람들인데요. 그렇죠. 김부겸 의원이 수성구에서 험지에서 당선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락에 떨어진 겁니다. 보세요.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네. 하는 그 국민들한테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거나 여당이 뭔가 좀 못마땅한 네.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을 했을 때 네. 판단을 했을 때 네. 과감하게 나서서 이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지도자로서의 등망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의 하수인 노릇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춰진 모습이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끌고 나갈 만한 제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역할을 했던 게 유승민 아닙니까? 유승민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끝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홍준표나 김병준 이런 분들도 네. 위험 부담이 아주 많아요. 국민들은 생각을 하는 게 대구에서 공천을 받았다, 황교안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황교안 대표하고 합의를 봤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험지에서 자력으로 해서 당당하게 당선됐을 때는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네. 당연하게 당선될 수밖에 없는 지역에 공천받아고 온다는 거는 네. 이미 자기 대권을 포기했다고 간주하는데 아니 유승민은
죽었는 게 아니에요. 유승민은 박근혜하고 각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른 겁니다. 대구에서 지금 조금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힘든 거지.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 의원한테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네. 결기가 없어요, 양반은. 물론 여러 가지 좀 부드러운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적어도 대권을 노리겠다면은 자기만의 어떤 색깔이 있어야 돼요. 색깔이 없어요, 이 부분은. 특히 이제 뭐 분권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행자부 장관 하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안전부죠, 행자부가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권 후보로서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존재감이 없습니다. 뭐 이낙연, 유시민, 박원순, 이재명 이렇게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민주당 내의 대권 후보에도 하순이에요. 만약 이분이 대구에서 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대구가 지금 굉장히 험지죠. 한 번 더 당선되시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저는. 과연 대권 후보로 올라설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정치는 세력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는 개밥에 도토리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무 역할이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 문제가 저렇게 시끄러울 때도 자기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낸 적이 없어요. 당대표가 뭐 부산 가서 헛소리를 하는데도 자기 개인 생명이라도 내서야 되는데 그런 일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단지 지금 선수 한 번 더 내린다고 해서 이분이 뭐 국회의장을 할 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민주당 내에서 지지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뭘 할 거냐? 한 번 더 뽑아줘서.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말에 억울하시면은 우리 네. 모르는 사이도 아니까 제 사람도 아시죠? 여기 한번 오세요. 제가 얼마든지 같이 토론해 봅시다.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네. 저는 자기 색깔을 이분처럼 분명한 사람이 더 있을까? 네. 그 달서병의 조원진. 아, 그분 굉장하죠. 네. 좋아하시지 않아요? 아니, 갑자기 말로 못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얘기해도 되나? 전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아 그나마 행동하는 사람이구나. 왜 자기 뜻을 분명히 못합니까? 그 김부겸 씨도 네. 조국이 잘못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대통령께 네. 이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네. 되잖아요. 나는 그런 면에서 조원진 씨에게 좀 박수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리의 돌쇠 스타일이죠. 네, 의리의 네, 돌쇠. 네, 예, 네. 예. 근데 이분 근데 될까? 이번에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니 그만큼 지금 강효상 의원한테 네. 비례대표 강효상 한국당 의원한테 네. 하프 게임도 안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공천 받으면 된다니까요. 한국당? 예, 한국당 공천 받으면 되지. 우리 공화당 안 되고. 우리 공화당은 안 돼. 어렵죠. 네. 그 박근혜 앵벌이로는 안 된다는 거지. 네. 네. 그러면 또 한 사람. 요즘 뭐 국감이나 뭐 네. 하여튼 말도 잘하고 아주 똑똑하시던데 그 네. 수성을의 주호영 의원은 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도 우리가 여기서 다 정해. 그분도 제가 봤을 때는 공천이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도 사실 좀 모르서 거기도 참 잘하는 사이인데 제가 이런 말하기 참 굉장히 미안한데 그분이 왔다 갔다 좀 했거든요. 어떻게? 지난번에 탈당을 한 번 하셔가지고 저기 유승민 의원 쪽에 있는데 갔다가 다시 오셨구나. 다시 오셔가지고 또 네네. 자기가 존재감을 드러내겠다고 지난번에 또 당대표 출마 한번 하신다가 그러다가 또 접었죠. 예. 이 자리에 존재감을 네. 진짜 이게 안 나타내는 조벤이 보세요. 자유한국당은 입장 곤란하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 이야기할 때는 흥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정말 진짜. 오늘 제가 이 자리가 정말 이 좌불안식 사실 하늘 방석. 정말 네. 뭐 정치적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을 다 검증하셨는데 네. 저는 뭐 그런 유전자도 없는 편에 속하고 네. 다만 우리 이제 이런 비판을 받는 근본 원인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정치적 가치랑 또 뭐 그냥 정치 공학적인 행위만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네. 새롭게 뭐 저희도 뭐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네, 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보여주고 또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회가 듭니다. 네, 네. 제가 좀 덧붙인다면은 네. 그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왔다 가시 주호영 예, 의원 왔다 갔다 하신 건 괜찮은데 지난번 또 지방선거 공천할 때 자기 따라 그 바른미래당 쪽에 안 갔던 분들을 아무도 공천 안 줬어요. 자기 따라 갔다 다시 또 복귀한 사람들만 공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조직 내에서도 인심을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사선하시면서 원래 또 오래 하시면은 식상감이 좀 많이 듭니다. 교체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무튼 그 4월 총선이 네. 그 이제 뭐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예. 또
한국당이 어떻게 신선하게 정말 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대선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요. 네. 하여튼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한 가지 그저 그냥 한국당 막대기만 꼽으면 되는 네. 그런 우리 대구 지역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뭐 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유권자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 감수성을 한 번 더 이번에는 네. 확실히 끌어올려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비판하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됐으면 나는 좋겠어요. 네. 제 양락을 떠나서 여기 덧붙여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자님. 낄기 빠빠 낄 때는 끼고 빠질 땐 빠지다.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지금 뭐 모신문 영남일보 여론조사에서 교체지수가 거의 굉장히 50% 이상 나왔어요. 뭐가요? 교체지수 현역 의원들. 지수. 네. 그런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공천만 주면 전부 제가 막걸리 키드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천 주면 다 뽑아줬어요. 또 이번에 또 공천 주면 다 뽑아서 놓고 그냥 또 교체지수 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할 거냐. 그래서 저는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된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공천을 제대로 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은 대구 지역에서 제발 좀 제대로 된 공천을 하셔서 우리 조변 같은 분 공천 좀 주세요. 네. 잠깐만요. 저도 황교안 대표한테 빠져봅시다. 아니 황교안 대표한테 메시지 하나 날려야 안 됩니까? 네. 지난번 조국 사태 때 황교안 대표께서 우리의 이 토론을 듣고 아마 그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는 고집 때문에 망하고 보수는 분열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바꾸어 말하면은 보수 쪽이 승리를 하려면은 분열의 반대 화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통합, 결국 화합. 이번 총선에 있어서도 야권이 이 당내 일석을 차지하려면은 화합을 해야 돼요. 그럼 지금 황교안 대표한테 남겨진 숙제가 뭘까요? 그럼 이게 이제 공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당내에서 내가 대장 해먹겠다 이러면은 말 잘 듣는 사람, 고만고만한 사람, 머리 깎은 사람들 공천 주면 돼요. 그런데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각인을 시키려면은 공천 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끌어안을 사람은 다 끌어안아야 돼요. 끌어안아야 되는데 지금 두고 보세요. 자유한국당 내에서 한 놈도 못 들어오게 막을 거예요. 절대로 화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왜? 통합하면은 내 자리가 불안해지거든. 그렇잖아요. 밥그릇 뺏기는데? 그러니까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절대 화합을 막을 거예요. 이게 통합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거라고. 근데 황교안 대표님, 제 말씀 꼭 들으세요. 여기는요, 그 사람들 공천 안 준다고 해서 당원들이 다 떠날 것 같아요? 안 떠납니다. 그 사람만 떠나지. 그러니까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로 다 교체를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낄기 빠빠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